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 이제 뭘 할 거냐면 폭발 중에 증기온 폭발을 할 거예요. 그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UVC 또는 VC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즘은 VC라는 말로 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전 책이나 또는 이제 혼용을 해서 써요. UVC라고도 써요. 근데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얘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이죠.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었을 때 그 가스가 공기와 혼합기를 형성하고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있대. 가스 배관. 근데 가스 배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여기가 터졌대요 하셨죠. 그럼 터지게 되면 요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바깥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근데 이 가스가 대기 중에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모양으로? 구름 모양으로. 그럼 이 구름 모양으로 떠 있는 거에 산소가 붙겠죠. 그리고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이 대기 중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가스 누출 있죠. 또는 가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출,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증기온 폭발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액화가스가 밀폐된 탱크에 들어가 있을 때 얘가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블레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중요한 게 여기 찢어지기 시작하면 기화된 가스가 대기 중에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서 점화원이 있을 때 여기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대기 중 폭발.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증기온 폭발. UVC.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 유출이 있을 때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위에 이렇게 모여있다가 뭉게뭉게 왜냐면 운이잖아. 운. 우리 여러분들 근두운 아시죠? 근두운. 우리 저 어릴 때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가 드래곤볼인데 거기가 보면 이제 근두운을 타고 다녀요. 누가? 손오공이.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다니는데 그때 운. 그게 이제 구름이죠. 구름. 그래서 구름 모양으로 모여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서 뻥, 뻥, 뻥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름을 증기운 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UVC, VC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액화가스 증기 탱크에서는 블레비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블레비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UVC, VC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아셨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화구라는 게 나오거든요. 화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구는 요 대기 중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거야. 이따가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액화가스 증기 탱크에서는 블레비도 발생할 수 있고 또 UVC, VC도 발생할 수 있고 파이어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제가 쭉 이제 아까 넘어왔던 게 뭐냐면 앞에 가보면 자 거기에 아까 블레비 쪽에서 특징에 한번 가보실래요? 특징.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기온 폭발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이죠. 근데 두 개는 완전 다른 거긴 해. 왜냐하면 하나는 응상이고 하나는 기상이고 하나는 밀폐된 탱크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밀폐된 탱크가 아닌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죠? 완전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고요. 그 공통점이 방금 얘기했던 액화가스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딱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자 발생 과정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가 누출이 된대요. 그죠? 또 유출이 된대요. 바깥쪽으로 새는 거죠. 누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증기가 확산이 되겠죠. 그럼 얘가 확산되면서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죠. 그럼 산소와 만나서 증기운이 형성되고 예온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발화에 의해서 얘가 폭발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확산되면서 공기와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체 형성. 그죠? 그럼 이 증기운은 플래시 화재 형태다. 플래시라는 건 엄청 빠르다. 엄청 순간적이다. 플래시. 급속도로 연소가 되고 빠른 연소 속도로 과압과 폭발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도 많이 발생하고 폭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지책은 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 장치, 뭐 자동 차단 밸브. 이거는 이제 가스 누설 경보 장치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이제 가스 공급을 더 이상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자동 차단 밸브라는 것도 달리는 거고. 그리고 위험물, 안쪽에 저장되는 위험물의 양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작게 설치하래, 작게. 그죠?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블레비와 UVC의 비교 제가 해놨습니다. 틀림없이 확실히 다른 거야. 왜냐면 두 개는 완전 반대예요. 밀폐구 개방이고, 그죠? 과열액체 증기, 자유공간 증기윤. 물리적과 화학적.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방지책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근데 공통점이 여기 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증기윤 폭발의 추가적인 특징이다. 증기와 공기가 주변에서 난류, 빠르게 혼합할수록, 즉 산소와 더 잘 만나게 되는 거죠. 폭발력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증기윤 폭발은 폭발에 의한 피해보다는 화재에 의한 재해 형태를 띠며 연소 에너지 중 20%만 폭풍파로 전환되어 폭발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조금 적대요. 다른 폭발에 비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애들은 보통 밀폐 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 공간, 위쪽에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폭발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서로 옆쪽으로 어떻게 된다? 분산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증기윤 폭발은 이 폭연이라는 거, 그죠? 이게 폭연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폭갱으로 갈 수도 있대요. 전파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폭갱으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폭연이다. 자, 다음 6번 파이어볼. 얘도 화학적 폭발이자 기상적 폭발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가스가 증기가 누출이 됐을 때 외부 점화원에 의해 착화가 되면서 폭발할 때 화염이 급속히 확대가 되며 공기를 끌어올려 버섯 화염 모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구는 처음에는 이렇게 반원 모양이다가 여기 불이 붙었을 때, 폭발이 일어났을 때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게 왜냐하면 위로 뜨거든요. 뜨면 이 반구 모양이 원 모양으로 되고 원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산소가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간이 약간 뭉툭해진대. 뭉툭해지고 위쪽은 약간 구 모양을 유지하면서 약간 버섯 모양 화염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화구. 파이어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봐봐요. 증기가 누출이 됐대. 외부 점화원에 의해 착화가 되면서 폭발을 하는데 화염이 급속히 주변으로 확대가 되면서 공기를 끌어올려 버섯 모양으로 나타내는 화염 형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파이어볼. 뭐라고 얘기한다? 파이어볼. 두 글자로 화구. 됐나요? 그래서 이 화구라는 건 화학적 폭발 형태예요. 당연히. 그리고 얘를 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이 증기가 누출이 됐을 때 아까 UVC나 VC 증기윤 폭발도 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파이어볼 화구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화구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실 게 얘는 버섯 화염이다. 버섯 화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액화가스 탱크가 있으면 얘 자체가 터지는 게 블레비. 그죠? 여기서 생가스가 대기 중에 모여 있다가 얘가 터지는 게 UVC. 근데 당연히 이 가스가 아래에 있는 점화원에 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버섯 모양을 나타내는 게 파이어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액화가스 증기 탱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발 현상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뭐다? 화구다, 화구. 됐나요? 그래서 발생 과정.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되면 증기윤에 착화가 되면 온도 상승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여 화염이 상승하여 반구형의 형태를 띈다. 처음엔 반구형이다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에 공기를 끌어올려 구 모양이 되고 더욱 상승하면서 버섯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기윤이라고 표현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마무리가 얘로 간다고 얘. 무슨 화염? 버섯형. 왜냐면 얘도 증기윤은 증기윤인데 이 아래쪽에 모여 있는 거죠. 또는 여기 중간쯤 모여 있는 거죠. 중간쯤. 됐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제 버섯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레비와 파이어볼의 차이점.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이고 파이어볼은 화학적 폭발이죠. 그렇죠? 블레비는 파열되는 순간 인근 건물 유리창이 다 파손이 되며 파이어볼, 화학적 폭발은 얘는 복사열에 의한 피해가 크대요.
그러니까 블래비는 뭔가 그 폭발력에 의한 그 추후에 오는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피해가 생기는 거고, 파이어볼은 그거보다는 약간 복사열에 의해서, 그죠? 복사열에 의해서 피해가 큰 걸 우리가 파이어볼, 화학적 폭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이어볼이라는 걸 조금 잘 정리를 해주셨다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 화구야, 화구. 됐죠? 자,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야, 7번은 뭐예요? 폭연과 폭괭이죠. 폭연과 폭괭. 자,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가 폭발의 분류는 응상폭발과 기상폭발이 있다 그랬죠. 또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형태라던가 또는 상황, 여기에 따른 분류였어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뭐에 따른 분류냐면 전파 속도에 따른 분류예요. 근데 뭐의 전파 속도냐? 화염이요. 그래서 이 화염 전파 속도에 따라 우리가 좀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리면 폭연. 화염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르다?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폭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연은 정의에 가보면 가장 일반적이다. 연소파가 화염 바로 앞에 미연소가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음속으로 전파해 간다. 그죠? 자, 폭괭은 초음속으로 전파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음속이냐 또는 뭐냐? 초음속이냐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아음속은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화염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세요.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폭연과 폭괭을 구분할 때 두 가지를 뭘로 구분하냐면 이 전파 속도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서 폭발이 발생했대. 아셨죠? 그럼 폭발이 발생하면 보통 얘가 동반이 됩니다. 쾅. 폭음이라는 게 동반이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얘를 들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속도냐면 이게 소리 속도죠. 음속. 그래서 먼저 소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들어요. 쾅 소리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오는 거죠. 나한테 화염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거지. 그치? 얘가 폭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 귀로 쾅 소리를 듣고 빨리 도망가면 돼. 야씨, 뭔 일이 터졌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살아야겠구나. 그죠?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반대로 폭괭이라는 애는 이름이 폭괭이죠. 이런 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터졌어. 터졌어요. 그럼 얘가 먼저 와요. 화염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어떻게 해요? 덮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들리는 거야? 쾅.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화염으로 덮쳐지고 나서 나는 타서 없어진 다음에, 재가 된 다음에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듣는 거야, 소리를. 그러면 뭐 이미 피해를 입은 후죠. 그러니까 이런 폭발은 진짜 특이한 폭발이라고. 화염이 먼저 덮치고 그 다음 소리가 온다? 진짜 특이한 폭발이라고요. 일반적인 폭발은 뭐가 맞아요? 다 폭연이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화염 전파 속도가 얘는 아음속, 얘는 초음속.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 도망가면, 여러분들 도망가면 이건 소리 들으면 이제 도망가면 그래도 화염이 그 뒤에 오는 건데 얘는 못 도망가요, 이거는. 화염이 눈앞에 보이고 날 덮치자마자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좀 위험한 거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여기가 보면 10배 이하다. 압력도 여긴 10배 이상이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약간 확산연소 형태래. 얘는 그러니까 예온압이다 보니까 훨씬 더 뭐가 강한 것 뿐이에요? 얘가 강한 거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면 셀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염 전파 속도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요. 왜냐면 이 두 가지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충격파라는 게 있냐 없냐? 근데 충격파가 없대. 그럼 폭연이에요. 충격파가 있대. 얘는 폭괭이에요. 아셨죠? 자, 충격파라는 건 그냥 우리한테 단시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어떤 파형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충격파라는 게 있으면 폭괭이고 없으면 폭연인데, 그럼 충격파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죠, 폭연은. 대신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폭발이 일어난 물질 자체의 열 전달 속도, 그죠? 이거에 의한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주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주변의 뭐 공기라던가 이런 거 이제 흐름, 뭐 침이냐 난류냐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확산, 뭐 여기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갔을 때 우리가 기체 쪽이면 조금 더 확산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런 영향 요인 필요 없어요. 그냥 충격파 한번 이게 엄청 센 거야. 단시간에 펑. 물질 전달 속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됐죠? 자, 화염면에서 연속성. 자, 이게 원래는 그래프 같은 게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요 말을 꼭 보세요. 화염면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온도, 압력, 밀도라는 게 온도라던가 또는 압력, 밀도라는 게 1, 2, 3, 4 이렇게 변하는데 얘는 1, 1000, 10만 막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막 뻥튀기 되는 거지. 뻥튀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얘기다. 불연속적이고 이게 연속적이다. 그리고 온도 압력은 상승하지만 밀도는 감소하고 뭐 온도 압력 밀도가 다 크게 증가한다.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하셨죠.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셔도 돼. 지금은 그냥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만 구분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어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고에 가보면 폭연은 폭갱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즉 조그만 폭발에서 큰 폭발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폭갱에서 폭연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폭갱에서 폭연은. 근데 폭갱에서 폭연은 쉽지 않다. 아셨죠? 그래서 폭갱으로 폭연은 안 되는데 폭연에서 폭갱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폭연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으나 폭갱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짧게 한 번에 뻥 때리고 끝난대요. 특이한 얘기입니다. 이런 비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기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폭연과 폭갱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건 폭연. 그렇지 않고 충격파 발생으로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번 세게 맞고 끝나는 게 폭갱. 그죠? 다음. 자,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폭연 폭갱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전이. 그러니까 이게 폭연에서 폭갱으로 가는 과정. 자, 보세요. 밀폐된 배관이나 떡트 등의 미연소 혼합가스 한 부분에서 착화가 된대. 화염은 미연소 혼합기를 팽창시키면서 전방으로 진행이 되며 압축파는 화염에 선행하여 진행이 되며 압축파, 압력파 후면에서 새로운 압축파가 또 발생하고 압력파, 중첩이 발생하게 된다. 그걸로 인해서 압축파, 압력파는 압축작용으로 화염을 형성하며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최근에 얘가 나왔거든요. 요거 꼭 알고 계세요. 하셨죠? 전이 발생 순서. 그럼 폭연과 폭갱은 이렇게 전이가 된다라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앞쪽에 나왔던 걸 말로 말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여야 돼요. 무슨 배관? 얘는 밀폐 배관이어야 됩니다. 근데 밀폐 배관 안에서 한쪽에서 착화가 됐답니다. 착화.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착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 거죠. 불이 붙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착화가 됐다라는 건 이 안에 연소가스가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틀림없이 아직 이 앞쪽에 미연소가스가 있대. 미연소가스. 아직 타지 않은 가스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 안에. 그럼 이 착화에 의해서 여기서만 불이 났던 게 이쪽으로 옮겨갈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염은 미연소 혼합기를 팽창시키면서 앞쪽으로 진행이 된다. 결국 얘가 앞쪽으로 진행이 계속 될 거라고요. 그죠? 전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이죠. 3번. 2번. 화염은 미연소 혼합기를 팽창시키면서 결국 얘가 팽창이 된 이 미연소 혼합기가 팽창이 된다라는 건 얘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죠?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요 화염은 얘를 태우러 계속 앞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거기 3번에 가보면 화염의 전면에 발생한 압축파 또는 압력파는 화염에 선행하여 진행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파형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얘 이름을 압축파 또는 압력파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밀폐된 배관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형,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센, 여러분들 어떤 그러니까 장풍 같은 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파 또는 압축파가 요게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된대요.
4번에 가보면 선행한 압축파 후면에서 뭐가 발생한대? 새로운 압축파, 압력파가 발생하면서 압력파 중첩이 발생한다. 자, 보세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앞쪽으로 이동을 해요.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계속 압력이나 온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얘는 앞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근데 이 뒤쪽에 틀림없이 아니 여기 아직 불이 안 꺼졌으니까 새로운 압축파가 또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2번. 얘는 아까 발생한 거 1번. 근데 이제 불에 가까운 얘가 조금 더 어때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 이 1번과 2번이 결국은 여기서 어느 부분 하나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중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압축파가 발생하면 두 개가 만난대.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압력파 중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 압력파는 또 다른 화염을 또 여기다 생성을 하면서 압력파의 중첩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화염이 여기 또 생성이 되면서 결국 이게 이제 모이게 되면 그 데미지가 이제 모이게 되면 결국은 걔가 이제 뭘로 가는 거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폭갱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폭갱. 근데 폭갱이 일어나기 이전에 폭갱은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충격파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압축파의 중첩으로 인해서 얘가 만날 때 여기서 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충격. 그 충격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폭갱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나왔어요. 이거. 가로치기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다던가 이게 결국은 냉각 또는 질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예 차단을 하거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냐면 폭연에서 폭갱으로 가는 요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방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예상 문제풀이나 이런 데 다 넣어 놓으니까 지금은 그냥 저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를 막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 눈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요 DID라는 걸 또 같이 보셔야 돼. 왜냐면 이게 전이가 폭연에서 폭갱으로 제가 전이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는 이제 연소에서 폭갱으로 전이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 폭갱 유도거리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최초에 원래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폭갱으로 간대. 또는 폭연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어디까지 간대요? 폭갱까지 간대. 폭갱까지. 맞죠? 그때까지 시간 또는 거리.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라고 해도 돼요. 또는 그 거리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폭연에서 조그만 폭발에서 폭갱으로 가는데 이 시간 얘가 짧아지는 조건이에요. 짧아지는 조건. 맞죠? 그러니까 짧아지는 거니까 뭐야 여러분들? 그만큼 폭갱이 빨리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가보면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래. 큰 혼합가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연소 속도가 빠른 거니까 폭연에서 폭갱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관압이 높대요. 그러니까 배관압이 높다라는 건 결국 온도가 높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점화원의 에너지가 크대. 그러니까 이게 불이 줄 수 있는 에너지. 점화원이니까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점화원이 줄 수 있는 에너지. 얘 값이 클수록 DID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짧아진다. 관지름이 작을수록 짧아진다. 우리가 이런 관이 있고 이런 관이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와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훨씬 위험하죠. 좁은 곳이. 그죠? 그래서 관지름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또 큰 관이었는데 여기 이물질이 쌓였대. 그럼 원래 이만했던 관인데 요만해진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요만해진 거잖아. 그치? 그 요만해졌으니까 우리는 이 안으로 삐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이물질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또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자체가 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한 조건이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8번. 폭발 등급 및, 이거는 읽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거든, 시험 문제가. 화염 일주한계에서 말하는 틈,
자, 얘를 우리가 안전간격, 이걸 안전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한계, 또는 안전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안전간격이 작은 애일수록 또는 화염 일주한계가 작은 애일수록 위험한 가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 폭발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쌤 그러면 이 안전간격이 뭡니까? 이 안전간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얘 간격이에요. 그럼 얘가 왜 작을수록 위험하느냐? 자, 우리가 가스들을 가지고 와서요, 가스를 여기 안전용기라는 곳 안에 넣어요. 아셨죠? 그래 놓고 요거 실험을 하는 거야. 자, 무슨 실험을 하냐? 요 실험을 해요. 무슨 실험? 폭발 실험. 그러니까 이거를 터트려 보는 겁니다. 몇 번? 15번. 근데 이게 터트려 봤는데 이게 얘는 당연히 터지면 안 되고 요 바깥쪽으로 폭발력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새어나온대. 안쪽에서만 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바깥쪽으로 조금씩 새어나온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간격이 너무 넓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점점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애일수록 얘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셨죠? 자, 근데 이걸 완전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완전히 닫아버리면 여기가 밀폐 조건이 완벽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폭발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폭발력이 나가더라도 이제 바깥쪽에 영향을 주지 않게 이 간격이라는 걸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간격을. 아셨죠? 그래서 작은 애가 어떻다? 위험하다. 안전간격이 작은 애가 위험하다라는 거 잘 보시고,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거를 여러분들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3등급 가스가 있고 2등급 가스가 있고 1등급 가스가 있는데 등급 높은 게 위험한 거거든. 왜냐하면 간격이 작아요.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위험한 가스를 분류를 했는데 그 위험한 가스가 아이수라는 게 있다고요. 이거 우리 했었죠, 앞에서. 연소범위나 위험도가 높은 애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아이수. 2등급은 애석. 그래서 아이수는 애석하게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서울에 이제 아리수라고 있어요. 그 서울물. 옛날에 있었어. 요즘은 없을걸요? 예전에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서울에서 아리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 근데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예전에 만들었던 게 이제 아리수는 애석하게 만들었지만 먹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위험한 애들 위주로 보세요. 위험한 애들. 위험한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다. 그래서 등급 높은 것이 안전가격은 작으나 위험성은 더 높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또 미국 기준이랑 이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그 뒤쪽에 가보면 추가 내용에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 저하고. 아셨죠?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방폭으로 갑니다. 방폭. 자, 폭발을 방지하거나 폭발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 종류에 따라 유입방폭이라는 게 있고, 내압방폭이라는 게 있고, 압력방폭이라는 게 있고, 안전층 방폭, 본질안전 방폭. 그러니까 방폭 종류가 이런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발을 방지한다, 방폭. 아셨죠? 또는 폭발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한다, 방폭. 다 방폭이에요, 이게. 결국 폭발로부터의 뭔가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죠? 얘 이름을 우리가 방폭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방폭 종류가 유입, 내압, 압력, 안전증, 본질안전 방폭이라는 애가 있다고요. 그럼 방폭 구조 종류에 가보면 내압 방폭이라는 게 있는데 보이시죠? 얘는 몇 종하고 몇 종이 있대? 1종 방폭과 2종, 아니 1종 장소와 2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대요. 요 장소는 다음에 가보면 위험구역 구분이라고 해서 이따가 나와요. 그때 보시면 돼. 아셨죠? 자, 내압방폭이라는 게 있대요. 자, 내압방폭은 고를 수 있으면 돼, 보기에 있을 때. 방폭전기 용기 내부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폭이 되어 있는 설비 내부에서 여기서 만약 폭발이 발생했대요. 그럼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바깥쪽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여기다가 안전간격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 결국 이 용기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폭발하기에서 견디고, 그죠? 개구부를 통해서 가스가 나가더라도 인하가 되지 않도록 한 구조래. 결국 이게 중요한 거야. 용기 자체가 폭발 압력에서 견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안전 간격이 얘를
응용한 거죠. 방금 했죠. 아이수에서. 그죠? 됐습니까? 자, 얘가 이름이 뭐라고? 내압방폭. 얘는 1종 장소나 2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1종과 2종이 뭔지는 뒤에 나와요, 이따가. 자, 두 번째, 유입방폭이다. 자, 요것도 보시면 1종과 2종 다 지금 1종, 2종이죠. 용기 내부에다가 이번에는 자, 여기 점화원이 될 만한 애가 있으면 근데 이 점화원이 될 만한 애를 뭐 불꽃, 뭐 아크, 고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안에다가 기름을 넣어 놓는 거야, 기름. 우리가 절연유라는 걸 넣어요. 절연유. 그럼 요 외부에 있는 어떤 거에 의해서도 이 점화원이 어떻게 보면은 불이 붙지 않는 구조, 폭발이 되지 않는 구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화원을 감싸고 있는 게 타지 않는 기름을 내가 그 안에다가 꽉 채워주는 거죠. 그 기름 이름이 뭐라고요? 절연유. 얘 이름이 뭐라고? 유입방폭. 자, 압력방폭. 요거는 가스를 압입한대요. 그죠? 그래서 1종, 2종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화원을 넣고 여기다가 주변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얘는 뭐를 넣고? 기름을 넣고 절연유라는 걸 넣고 얘는 뭐를 넣고? 가스를 넣고 가스를 꽉 채워놓는 거죠. 맞습니까? 가스를 꽉 채워놓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가스가 당연히 불활성 가스여야겠죠. 이런 거, 질소 같은 거. 가연성 가스 넣으면 폭발이 더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름을 넣느냐 아니면 가스를 넣느냐. 이 그림을 보실 필요는 없어. 그림을 완벽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그냥 표현을 하니까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증 또는 안전증가 왕폭구조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1종, 2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되게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만일 어떤 기계를 운전하는데 거기서 얘가 발생했대. 근데 내가 얘를 정상시에 발생한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나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너무 과열이 돼서 전기불꽃이라는 게 일어났대요. 또는 아크 또는 그 자체가 고온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정상운전 시에 이런 위험사항을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좀 증가시킨 방폭구조를 이름을 안전증 또는 안전증가 방폭구조. 그래서 어떤 기계적이나 전기적 구조상 온도 상승에 대해 안전도 자체를 증가시킨 구조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안전증가 방폭구조라고 하는데 전기기기의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난 거죠. 고장 또는 사고 시에 이때는 또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진짜 안전한 게 얘, 본질 안전. 얘는 0종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정상시는 방금 얘기했던 운전 중. 운전 중에 아까 고온이나 또는 스파크 이런 게 튈 수 있다 그랬죠? 이때도 안전한 거고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도 안전하다. 사고 시에도 안전한 거예요. 즉 얘는 본질적으로 무조건 안전한 거. 4번은 언제만 안전한 거? 정상시에만 안전한 거. 그죠? 그럼 이 본질 안전 시에 얘기하는 이 사고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뭐 단락이라던가 단선이라던가 지락이라던가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안전한 구조일 때 사고 시를 이런 걸로 예를 든다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타 방폭 구조는 몰드, 충전, 비점화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런 거. 왜냐면 이런 것들은 얘기 잘 안 해요. 아셨죠? 근데 비점화 방폭 구조만 뭐 2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쌤 그러면 0종이 뭐고 1종이 뭐고 2종이 뭡니까? 오케이. 그 0종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가보면 무슨 분위기래요?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래.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위험한 장소야. 항상 위험한 장소. 자, 항상 위험한 장소니까 연간 몇 시간이래? 우와, 1000시간 이상 위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장소래요. 1종 장소는 간헐적인이라고 되어 있죠? 한 연간 10시간에서 1000시간? 2종은 거의 없대. 이상한 게. 딱 몇 시간에서 끊겨요? 10시간에서 딱 끊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아비완본네라고 해가지고 5가지 먼저 종류부터 알고 계세요. 자, 이 위험 장소 구분은 그냥 0종 장소가 제일 위험한 장소고 또 하나 알고 계실 게 0종 장소는 뭐만 사용이 가능하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자, 우리가 폭발을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얘 이름을 퍼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퍼지. 이 퍼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MOC 배웠죠? 근데 MOC가 뭐였어요? MOC?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MOC가 뭐였어요? 최소 산소 농도. 그죠? 어떤 가연물을 연소나 또는 폭발을 시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우리가 MOC라고 얘기하죠. 그 MOC 이하로 주변 환경을 낮추는 걸 우리가 퍼지한다, 불활성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MOC보다 산소 농도를 낮추게 되면 가연물이 얼마나 있던지 간에 절대 연소라던가 또는 뭐가 되지 않는다?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러니까 이 MOC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가스는 일반적으로 여기 한 10% 정도 된대. MOC가. 분지는 8% 정도래요. 산소농도 제어점은 얘가 만일 10%더라도 우리가 보통 6% 정도로 낮춰줘야 그래도 그나마 효율적으로 좀 꺼진대요. 읽어보세요. 예전에 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사스 진압, 퍼지 방법, 사스 진압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중 불활성화 방법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종류 한번 고르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종류 정도, 불활성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보다는 처음엔 종류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보면 폭발에 대한 썸머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폭발이 딱 여기까지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배웠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그죠? 이거를 제가 해놓은 이유는 뭐다? 한 번 더 그냥 공부하실 때 좀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중요한 얘기니까 꼭 어차피 제가 나중에 썸머리 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특강처럼. 그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폭경에 대한 거라던가 그죠? 폭경 유도거리, 방폭 구조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챕터 기출 문제 우리 문제가 지금 거기 가보면 16문제 정도 있죠. 그죠? 근데 문제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뭐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증기. 맞죠? 고르실 수 있죠. 두 번째,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폭연은 폭갱보다 압력이 낮다. 그죠? 분해 폭발은 산소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발열 분해하는 물질에서 발생한다. 오케이. 물리적 폭발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거나 온도, 압력,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을 한다. 중합 폭발은 무적 상태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가스 중에 분산되었을 때 착화한다. 이건 중합에 대한 게 아니죠. 분무기처럼 얇게 뿌리는 무슨 폭발? 분무 폭발. 맞습니까? 네. 자, 3번.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아세틸렌과 산화에틸렌은 분해 폭발. 오케이. 끝났네요. 얘는 왜 틀렸을까? 상온에서 탱크가 저장된 중유가 유출이 되면 자유공간 증기윤 폭발.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공간 증기윤 폭발이라는 거 그죠? 들어가 있는데 얘가 UVC죠. 우리가 얘는 무거운 기름 말고 약간 휘발이 잘 되는 약간 경질유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기나 가스죠. 기름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경질유라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액화가스를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게 상온이면 안 되지. 상온 이상이어야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죠. 그죠? 밀폐 공간에 조연성 근데 조연성 가스가 뭐예요? 얘는 폭발 범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가연성 가스여야지, 그지? 다량의 고온 물질이 물속에 투입될 때 물의 갑작스러운 상변화. 수증기 폭발이죠. 반응 폭주는 아니고. 맞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거 설명 자체가. 그래서 반응 폭주에 대한 제가 넣어놨죠, 그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앞에도 있었어요. 개방된 대기 중에 다량의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가 유출되어 발생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점화온, 발화온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을 증기유. 5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가연성 고체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점화온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분진.
너무 쉽죠. 블레비에 대한 설명으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진기음 폭발과 같다.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블레비의 규모는 파열 시 액체 기화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용량에 따른 차이도 있죠. 근데 이게 용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크기를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용량으로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용량이 아니고 탱크 용량은 그냥 요 껍질 크기거든. 껍질 크기가 아니고 약간 저장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좋지. 왜냐면 실제 저장량으로 나와주면 조금 더 비교가 쉽겠죠. 왜냐면 용량이라는 건 그냥 껍데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큰데 봐봐요. 이 안에 10리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껍데기가 작지만 이 안에 100리터가 꽉 차 있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그때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직접 열을 받은 부분이 인장 강도를 초과하면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부터 이제 약한 부분부터 제가 파열이 시작된다 그랬죠? 7번. 액화가스 탱크에서 액체가 비등하여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용기가 파열되는 현상은 그랬어요. 이거 뭐였지 아까? 블레비. 그죠? 블레비. 8번. 폭염과 폭갱 설명 중 옳은 거. 폭염은 음속보다 빠르고 폭갱은 음속보다 느리다. 잘못 반대로 됐죠. 그죠? 폭염의 온도 상승은 충격파. 아니죠. 폭갱은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이나 공기 등의 난류 영향을 받으며 폭염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적 바뀌었죠? 얘가 폭염, 얘가 뭐예요? 폭갱. 요게 맞는 거죠. 그죠? 4번.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 했었죠. 그죠?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폭발은 폭발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끝났네. 너무 쉽죠. 폭갱은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 블레비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외부 열원에 의해 과열되어 급격한 압력 상승의 원인으로 파열되는 현상이며 폭발의 분류 중 물리적 폭발에 해당한다. 폭발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전환, 그러니까 외부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파열, 폭음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현상을 폭발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폭발의 정의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기출 지문이니까. 기출 지문이니까요. 다음 10번. 다음 중 폭연에서 폭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전이죠. 전이. 그럼 1번에 가보면 자 봐봐. 폭연에서 폭갱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잘 되는 조건이에요. 압력이 클수록 오케이. 광경이 작을수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DID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전이 조건. 그러니까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찾는 거예요. 11번. 방폭 구조에 대하여 옳은 것은 찾아보십시오. 기억번. 용기 내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봉입했대. 이거 뭐야 여러분들? 압력 방폭이죠. 단선 단락 지락. 단선 단락 지락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에도 불이 나지 않는 거네. 본질 안전. 절연유 뭐예요? 유입 방폭. 정답 2번.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문제. 거기 가봐요, 여러분들. 폭발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걸 다 고르래요, 보기에서. 그죠? 기억. 증기 폭발은 액체의 급속한 기화로 인해 최적이 팽창되어 발생하는 폭발이다. 오케이. 가스 폭발은 분진 폭발보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죠. 분해 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자체 분해 반응열에 의해 폭발. 폭발 연소 범위는 초기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할수록 분자 간 유효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쉽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4번이 정답인 거고. 폭염과 폭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온화가스의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폭갱 유도거리는 그죠? 2번. 화염 전파 속도는 폭연의 경우 음속보다 느리고 폭갱의 경우 음속보다 빠르다. 폭연은 폭갱으로 전이될 수 없으나 폭갱은 폭연으로 반대로 돼 있죠. 폭연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의 변화가 그죠? 14번.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십시오. 끝났네요. 그죠? 커지면 폭발이 용이해지죠. 15번. 블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열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됐을 때 발생하고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형성됐을 때 발생하고 저장 탱크 균열로 인해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지 않죠. 균열된 시점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외부 표면의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 그죠? 왜냐면 안쪽으로 열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6번. 다음은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찾아보십시오. 화염전파, 압축파 또는 압력파, 그리고 충격파 순으로 가더라. 정답이 1번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를 한 거예요. 폭발까지 따지면 최소 6에서 최대 8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폭발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정리를. 아셨습니까?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파트 2, 이제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도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근데 연소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파트 1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이제 우리 화재로 갑시다. 화재. 그러면 화재 정의 및 분류부터 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마저 한번 또 이제 화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연소하느라 좀 힘드셨죠, 그죠? 근데 연소 파트만 잘 넘어가면 뒤쪽은 그나마 조금 이제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 파트가 많아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계산 문제 여러분들 혹시 하다가 해결이 어려운 부분 있으면 꼭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생각보다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강 가보면.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화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